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장인어른의 차가운 호통에 맨발로 쫓겨나 흉가에 몸을 숨겨야 했던 가련한 대릴 사위.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에 사람들은 저 사위 완전히 미쳤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천대받던 이 사위가 훗날 온 마을의 영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위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하고 오싹한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탐욕스러운 도둑을 똥통에 거꾸로 쳐박아버린 그들의 기막힌 합동작전. 과연 그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묘하고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제천 땅 최진사 댁에는 남들이 모르는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릴 사위로 들어온 장공수였습니다. 이 사위 놈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하는 짓이 영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고추밭에서 김을 매라 했더니 봉수는 호미를 내던지고 허공에 대고 사태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거참, 할매여, 거기는 지렁이가 없대도 그러네. 저짝 감나무 밑을 파보라니까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장인어른 최진사는 곰방대를 딱딱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놈을 사위라고 들였을꼬. 남들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데 나는 사위놈 잡으러 몽둥이를 들어야 하니 원.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봉수가 여기가 명당이여 하고 똥지게를 부은 밭고랑에서는 고추가 팔뚝만하게 주렁주렁 열리고 봉수가 아이고 목말라 하며 괭이로 툭 찍은 자리에서는 거짓말처럼 샘물이 콸콸 솟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사위가 신기가 있다며 수군거렸지만 최진사 눈에는 그저 일하기 싫어 꾀부리는 미친놈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봉수는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아니 장인어른, 제가 한 게 아니라 터주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요. 물론 이 말을 했다가는 등짝에 불이 나게 빗자루 세례를 받을 게 뻔하니 봉수는 오늘도 입을 꾹 다물고 허공을 향해 눈을 흘길 뿐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최진사 댁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릴 사위 봉수의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에 짠지 2쪽, 그리고 숭늉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처가살이 하면 쌀밥에 고깃국이라는데 나는 쉰내 나는 보리밥이네. 봉수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희뿌연 형체 둘이 봉수의 양옆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은 왕할매 귀신이요. 다른 하나는 대가 남산만하게 부어오른 먹개비 귀신이었습니다. 이놈아, 너만 입이냐? 나도 배고파 죽겠다. 오늘 제사도 없어서 쫄쫄 굶었어. 왕할매의 귀신이 지팡이로 봉수의 정수리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먹개비 귀신은 아예 입을 쩍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밥그릇을 노려보았지요. 봉수는 한숨을 푹 쉬고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밥그릇에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드셔. 아이고, 산 사람도 못 먹는 밥을 죽은 양반들이 뺏어 먹네. 이거 드시고 제발 밤에 코 좀 골지 마시오.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겄으니께.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인어른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밥이 남아도냐? 멀쩡한 밥을 왜 땅바닥에 버려? 아주 배가 불렀구나. 불렀어. 봉수는 억울해서 입이 대빨이나 나왔지만 귀신들은 이미 밥알을 챙겨들고 천장으로 횡하니 도망간 뒤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봉수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맹물만 들이켜야 했습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배가 불러야 인심이 나는 법인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최진사 댁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장사한다고 떠났던 진이의 삼촌 최참봉이 10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으로 들어서는 최참봉의 모습은 번드르르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내 이번에 한양에서 큰돈을 벌어 금이한양했소이다. 최진사는 동생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며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지만 마당을 쓸던 봉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최참봉의 등 뒤에는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피눈물을 흘리는 소장농 귀신이 최참봉의 목을 조르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놔라. 내 땅 내놔라. 이 도둑놈아. 귀신의 신음소리가 봉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봉수는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놓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참봉 어르신, 어깨가 무지하게 무거우시겠네요. 거 뒤에 달린 게 보통 놈이 아닌디? 최참봉은 뜨끔해서 뒤를 돌아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형님, 저 모자란 놈이 아직도 저러고 있소. 당장 내쫓지 않고.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최찬봉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직감했습니다. 저 양반, 빈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사단은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최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안방 장롱 속 알짜배기 문전옥답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온 최씨 가문의 뼈대이자 목숨줄 같은 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땅 문서. 이게 어디 갔어? 분명히 요 베개 밑창판 속에 넣어뒀는데. 최진사의 비명에 온 집안 식구들이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찬봉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나섰습니다. 형님, 이 집안에 도둑이 든 게 분명하오. 그런데 외부 소행은 아닐 거요. 걔도 안 짖었잖소. 그렇다면 범인은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놈이지. 최찬봉의 매서운 눈길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품하던 봉수에게 꽂혔습니다. 형님, 저놈 아니오? 낮에 헛소리할 때부터 알아봤소. 미친 척하면서 노름판 기웃거린다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 봉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삼촌 어르신, 생사람 잡지 마세요. 저는 노름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어유.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진사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귀한 걸 건드려. 내 딸 고생시키더니 이제 집안까지 말아먹으려 하느냐. 봉수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에 말려 엎어졌습니다.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봉수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멍청한 놈, 억울해서 어쩌나. 봉수가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지붕 위에 왕할매에 귀신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맞다 말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매는 봤지요. 범인이 누구여유? 나 좀 살려줘요. 왕할매의 귀신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냐? 레이비 요즘 심심해서 말이다. 저기 장터 국밥집 메밀묵 한 덩이만 사다 주면 알려주지. 아이고, 메밀묵이 문제여유. 시루떡도 해드리지. 얼른 말해봐요. 왕할매 귀신은 지팡이로 안방 문틈을 엿보고 있는 최찬봉을 가리켰습니다. 범인은 저놈이다. 아까 저녁 먹을 때 장인이 술에 취해 잠드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서 문서를 품속에 넣더구나. 내가 다 봤어. 봉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삼촌을 도둑으로 몰았다가는 뼈도 못 추릴 상황. 그때 최진사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놈,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봉수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범인은 제가 아니구먼요. 조상님이 노하셔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과연 봉수는 이 위기를 넘기고 능구렁이 같은 최찬봉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의 불호령에 쫓겨나 헛간에 갇힌 신세가 된 봉수.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장단을 맞추니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서방님, 아내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남들 눈을 피해 주먹밥 2덩이와 물 한 사발을 몰래 밀어넣고는 훌쩍이며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색시,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아주마. 봉수는 주먹밥 한 덩이를 뚝 떼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할매, 그리고 껄떡쇠 형님, 이거 드시고 힘 좀 씁시다. 오늘 밤에 저 장터 주막 가서 메밀묵 한 판 외상으로 가져올게. 최찬봉, 그놈이 문서를 어디다 숨겼는지나 좀 제대로 알아봐요. 왕할매 귀신이 침을 꼴깍 삼키며 나타났습니다. 오냐, 내 이놈의 뱃속 거지 때문에 돕는다. 아까 보니까 최찬봉 그놈이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한참을 부스럭거리더구나. 근데 늙어서 눈이 침침해 어디다 쑤셔 박았는지는 통 못 봤어야. 봉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됐슈. 일단 훔친 건 확실하구먼요. 증거만 찾으면 되는겨. 그날 밤 봉수는 개구멍으로 몰래 빠져나가 장터 주막 할머니에게 장인어른 생신 떡값이라며 뻥을 치고 메밀묵 한 판을 구해왔습니다. 귀신들과의 한밤중 개모임은 무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소리와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묻고 있는 최찬봉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낮에 봉수가 조상님이 노하셨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등 뒤가 서늘한 것이 영찜찜했지요. 에이, 재수 옴 붙었나. 그 반편이 녀석 말이 맞을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최찬봉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장인어른 최진사를 꼬드겼습니다. 형님,
집안에 도둑이 들고 사위 놈이 미쳐 날뛰는 게 다 잡귀가 붙어서 그런 겁니다. 내용한 무당을 하나 아는데 구판을 한번 버려 액을 털어내시지요. 최진사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땅 문서 잃고 사위 미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불려온 무당은 옆고을에서 이름 꽤나 날린다는 무당이었습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어대는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봉수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무당 등 뒤에는 귀신은커녕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었던 것입니다. 허허, 저거 완전 날탕이네. 귀신 구경도 못 해본 놈이 작두를 탄다고? 봉수는 헛간 틈으로 구판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서 묵을 받아먹던 먹개비 귀신이 킬킬거렸습니다. 저 놈 저거 지난달에 아랫마을 과부 쌈짓돈 털어먹은 사기꾼이요. 징소리가 마당을 울리고 무당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무당이 눈을 까디집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 집안에 도둑 귀신이 붙었구나. 동쪽에서 온 귀신이야. 최참봉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쪽은 봉수의 고향 쪽이었거든요. 무당이 작두 위로 발을 올리려는 찰나 헛간 문이 박살나며 봉수가 뛰쳐나왔습니다. 멈춰라. 이 사기꾼아. 봉수가 구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자 장인어른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하지만 봉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이, 작두 타신다면서 발바닥에 웬 무명천을 소미불처럼 덧대셨소. 조상님이 보시면 기가 차서 하품을 하시겠네. 봉수가 무당의 버선을 확 꺾여내자 발바닥에 두툼하게 덧댄 무명천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소미불을 탔구먼. 저런 사기꾼을 봤나. 봉수는 기세를 몰아 쌀독을 갈켰습니다. 그리고 저 쌀독, 쌀알이 선다면서 미리 콩풀 쑤어 발라놓은 거 우리 왕할매가 다 봤다는데 어쩔겨. 무당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쳤고 구판은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판을 엎어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최진사는 가문의 망신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 감히 신성한 구판을 망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봉수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내 진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봉수가 터덜터덜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흉가였습니다.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해 아무도 얼씬 않는다는 폐가였지요. 귀신 나온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이지만 봉수에게는 딴판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 가득 오갈 데 없는 객기들이 바글바글 모여 정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신이 비어? 머리 푼 처녀 귀신, 목 없는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까지. 남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 봉수는 털썩 주저앉아 부침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행님들, 저도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냅시다. 산 사람한테 쫓겨나니 귀신들이 더 반갑구먼요. 봉수의 넉살에 귀신들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흉가 마루에 앉아 귀신들과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자 주목. 내 사정은 대충 들었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난 거. 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널 도와줘야 하냐? 우리도 코가 석차다. 처녀 귀신이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봉수는 시익 웃으며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아내 진이가 챙겨준 시루떡 한 덩이였습니다. 이거 보이지요? 내가 이번 일만 해결해서 다시 장가들면 내년 10월 상달에 너희들 제사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려줄게. 돼지머리에 막걸리, 시루떡까지 배 터지게. 배고픈 귀신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사밥 못 얻어먹어 구천을 떠돌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제안은 없었지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내 놈간을 빼먹을 테다. 아따, 사람 못 믿나. 내 이름이 장봉수여. 봉수 펑수이처럼 확실하게 신호 보내줄 텐게 우리 한번 뭉칩시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봉수와 귀신 별동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봉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참봉, 딱 기다려라. 내 귀신 군단을 이끌고 가서 내 놈 뱃속에 든 욕심복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 한편 사위놈을 내쫓고 의기양양하던 최참봉은 그날 밤부터 생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잠이 솔솔 와야 정상이거늘 자려고 눈만 감으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드르렁. 푸아. 최참봉이 코를 골며
단잠에 빠지려던 찰나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최찬봉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면 이번에는 콧구멍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봉수의 사주를 받은 껄떡쇠의 귀신이 강아지 풀로 콧구멍을 후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취, 아이고, 어떤 놈이여. 최찬봉이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자 천장 구석에 매달린 처녀, 귀신이 머리카락을 쭉 늘어뜨려 최찬봉의 발바닥을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하면 숟가락이 제멋대로 춤을 추며 콧등을 때리고 국그릇에는 정체 모를 흙가루가 뿌려져 있어 도통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최찬봉은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쾌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 집터가 안 좋소. 내가 아무래도 굿을 잘못했나 보. 최찬봉은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이불 속에는 이미 몽달 귀신이 먼저 들어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흉가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는 귀신들과 작전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진이었습니다. 진이는 남편이 굶어 죽을까 봐 몰래 챙겨온 보리개떡과 물 한 동이를 들고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서방님, 여기 있어요? 진이는 흉가 마루에 앉아 허공에 대고 손짓발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봉수는 먹개비 귀신이 개떡을 탐내자 밥그릇을 사수하며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이놈아, 저리 안 가. 이건 우리 색시가 피땀 흘려 해온겨. 니들은 냄새만 맡아. 진이의 눈에는 귀신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배고픔에 지쳐 헛것을 보고 미쳐버린 것으로만 보였지요. 아이고, 서방님, 얼마나 배가 고프면 허공에 대고 그러셔요. 제가 미안해요. 못난 서방 만났다고 타박만 하고. 진이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통곡했습니다. 봉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여보, 나 안 미쳤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내가 더 기겁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진이야, 울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 눈에 눈물 마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봉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봉수는 눈에 불을 켜고 귀신들을 다그쳤습니다. 자, 이제 장난질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최찬봉, 그 인간이 문서를 어디다 숨겼는지 알아낸 귀신 없슈. 그때 부엌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꼬마 동자 귀신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저씨, 나 알아요. 봉수는 반색하며 동자 귀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냐? 네가 봤느냐? 어디냐? 장롱이냐 뒤주냐? 동자 귀신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할아버지 잠잘 때마다 머리에 베고 자는 나무 베개 있잖아요. 목침이요. 밤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목침 뚜껑을 열고 종이를 꺼내서 볼따구니를 비비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봉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였구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지 머리통 밑에 숨겨놓고 있었어. 아주 그냥 꿈속에서도 돈 세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찬봉이 베고 자는 목침. 그 딱딱한 나무 토막 속에 집안의 운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봉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귀신 군단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다들 밥값 해야지. 금은달이 뜬 칠흑 같은 밤. 봉수와 귀신 별동대는 최진사댁 담벼락 아래 집결했습니다. 자, 작전 개시. 봉수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몽달 귀신이 담을 훌쩍 넘어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렁이가 짖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몽달 귀신이 개입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낑, 낑. 누렁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입이 봉인되어 꼬리만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문이었습니다. 빗자루 귀신이 문틈으로 스르르 스며들어가 빗장을 소리 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대문이 저절로 열리자 봉수는 숨을 죽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봉수는 살금살금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는 최찬봉이 벗어놓은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찬봉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밑에는 반질반질한 오동나무 목침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문고리를 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봉수는 도둑고양이처럼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참봉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르렁. 컥. 봉수는 엎드린 채에 기어서 최참봉의 머리맡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 목침만 빼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목침을 어찌나 깊게 베고 있는지 억지로 빼냈다가는 잠이 깰 게 분명했습니다. 봉수는 옆에 둥둥 떠있던 처녀 귀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이, 머리카락으로 코 좀 간지럽혀봐. 처녀 귀신이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최참봉의 콧구멍에 살살 넣고 돌렸습니다. 애취, 최참봉이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봉수의 손이 번개처럼 목침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잡았다. 봉수가 목침을 서서히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최참봉이 눈을 번쩍 뜨더니 봉수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 쥐새끼가 들었구나. 최참봉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봉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봉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놈, 쥐새끼가 들었구나. 최참봉의 고함 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봉수는 목침을 가슴에 품은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은 황소 같은 힘으로 봉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낮에는 미친 척하더니 밤에는 도둑질이라니.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도둑이다. 안채와 행랑채에서 불이 탁탁 켜지더니 잠옷바람에 최진사와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여. 장인어른 최진사는 멱살 잡힌 사위 꼴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보시오. 이놈이 내 잠자리까지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했소. 내 목침을 훔쳐가는 꼴을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오. 최참봉이 핏대 선 목소리로 소리치자 봉수는 억울함에 입이 바싹바싹 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남의 방에 몰래 들어온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이 목침 속에. 봉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이미 빗자루를 치켜들었습니다. 닥쳐라. 내 딸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도둑질까지 해? 멍석 말아라. 이번엔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머슴들이 봉수를 에워쌌습니다. 봉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할매, 껄떡쇠 형님, 나 좀 살려줘요.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귀에 왕할매의 귀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이놈아, 눈가 뒤집어. 내가 시키는 대로 읊어라. 안 그러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봉수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눈동자를 흰자위가 보이게 획 까뒤집었습니다. 그러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평소 봉수의 목소리가 아닌 쩌렁쩌렁하고 앙칼진 할머니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갑작스러운 고함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봉수, 아니 왕할매가 빙의 든 봉수는 손가락질하며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참봉이 내 이놈, 내가 사람 새끼냐? 애미 묘소에 풀 한 포기 안 뽑던 놈이 이제는 형님 땅 문서까지 훔쳐. 내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았더냐? 최참봉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메, 그래 이놈아. 내가 내 놈 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저승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썩 그 문서 내놓지 못할까? 봉수는 거품을 물어가며 왕할매의 귀신이 불러주는 대로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내 놈, 지난달에 기생월양이한테 사준 비단 속옷값도 형님 돈 훔쳐서 낸 거지? 내 다 봤다. 이놈아. 최참봉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까지 줄줄이 튀어나오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으아, 귀신이다. 귀신이 붙었다. 혼비백산한 최참봉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눈을 부라리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거기 앉서 오늘 이놈 종아리를 확 찢어놔야 쓰겄다. 최참봉은 허둥지둥 도망치다 마당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수의 뒤를 따르던 껄떡쇠의 귀신이 슬그머니 최참봉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중심을 잃은 최참봉은 뒤로 벌러덩 나다빠졌는데 하필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며칠 동안 푹 삭혀둔 걸음통, 일명 똥통 바로 앞이었습니다. 풍덩, 푸아. 최참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런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똥물 뚝뚝 떨어지는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똥독 오른다.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소 점잔 빼던 양반이 똥통에 거꾸로 처박혔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봉수는 코를 쥐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조상님 노하게 하더니 꼴 좋구먼. 거름통에 들어갔으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신가? 봉수는 똥통에서 허우적대는 삼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에 안고 있던 목침을 마당 한가운데 있는 맷돌 위에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동네 사람들, 똑똑히 보세요. 이 나무 베개 속에 뭐가 들었나? 봉수가 짱돌을 들어 목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콱, 단단한 오동나무 목침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빈 공간에서 둘둘 말린 종이, 뭉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문전옥답 땅문서와 최참봉이 도닥판에서 쓴 차용증 뭉치였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 최진사는 똥통에서 기어나온 동생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최참봉은 똥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귀신에 홀려서, 저놈이 요술을 부려서. 끝까지 봉수 탓을 하려 들자 봉수가 씩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삼촌, 발바닥에 털난 점 3개 아직도 그대로죠. 그거 우리 왕할매 아니면 누가 알것슈. 또 거짓말하면 이번엔 벼락이 떨어질 텐디. 최참봉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참봉은 똥냄새를 풍기며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고 곤장 100개를 맞고 멀리 유대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봉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자네를 몰라보고 밥벌어지 취급을 했네.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아내 진이도 남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서방님, 나는 서방님이 진짜로 미친 줄만 알고. 흑흑. 봉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따, 거참. 다 조상님들 덕분이라니께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슈. 그날 이후 봉수는 더 이상 미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통방통 장 서방이라 부르며 잃어버린 물건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제일 먼저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상달, 봉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뒷산 흉가 앞에 돼지머리, 시루떡, 막걸리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거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자, 왕할매, 껄떡수 형님, 약속대로 배 터지게 드슈. 내년에도 부탁해요. 남들 눈에는 혼자 술 따르고 웃는 걸로 보였겠지만 봉수의 눈에는 귀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마음 착한 대릴사위 장봉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